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있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명령은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동해라고 하죠. 앞바다는 아니고 심해입니다. 그러니까 앞바다에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긴 합니다. 이곳에 가스전과 유전이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그 시추를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때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때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문재인이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이슈,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아젠다를 내놓은 적이 있었나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문재인도 역시 퍼퓰리스트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5차 재난지원금까지 아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선별적 복지로 뒤에는 선별적 지원으로 갔지만 1차, 2차 때는 아마 보편적 지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400조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문재인 때 500조, 600조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1000조까지 더 늘려 나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아젠다는커녕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탁탁 털어서 지금 우리끼리 잔치하자.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의 정책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한 이후에 사실 미래의 어떤 먹거리 또는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아젠다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많이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실패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전과 가스전과 관련된 발표는 미래에 대한 문을 여는 그래도 희망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아젠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은 더 혈안이 돼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민주당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제기, 그러니까 음모 제기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왜 직접 발표를 했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을 지금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일부러 뭐 거의 조작을 하다시피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산업부 장관이 발표했다면 민주당은 발목을 안 잡을까요? 만약에 산업부 차관이 발표를 했다면 차관이 발표한다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죠. 그냥 비토를 위한 비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있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너지 문제야말로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보라는 측면이 그야말로 총칼을 들고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뭐 북한의 도발 뭐 이런 부분을 안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전략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옛날에 오일,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것도 사실 석유 파동 그러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석유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에 비축된 석유가 없다면 우리 국가가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재난 역시 안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바로 우리나라의 유전이나 가스전이 만약에 발견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매장량과 품질이 있다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가 안보 차원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산업부 장관이 가스전 있습니다라고 산업자원부 의 소관으로만 발표를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내각이 관심을 기울일 문제이고요.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발표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석유 발표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오바마는 2010년 3월 서부 이스트 코스트에 시추 작업을 하겠다라고 오바마는 직접 발표를 하고요. 트럼프 역시 극지방 탐사를 하겠다라고 2017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 있죠. 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미국은 사실 유전이나 가스전이 좀 민간의 영역이긴 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 그 석유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분석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더디게 사실 그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석유와 가스는 물론 지금 탄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에너지 자원이고 안보의 차원에서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토가 내에 있는 그런 이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셰일가스 같은 것들을 있는 대로 전부 다 퍼서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입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셰일가스를 근년에 들어서 십수년 전부터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가스와 유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나 트럼프 같이 직접 시추 허가 등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레우 박사도 우리나라에 온 액트지오의 고문으로 있는 아브레우도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 유전 가스전 탐사 촉진을 위해 대통령이 대외 발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성공률 토미리스님 아이고 이렇게 또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로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고 이종훈의 HQ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발목 잡기는 이겁니다. 이거 80%가 실패하는 걸 왜 하냐?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압니다. 사실 제가 본 그런 기록에도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석유나 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 여력이 있다면 그런 배팅을 하는 것이고요. 20%라면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경제의 어떤 그런 대국이라면 우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정말 충분히 우리가 뛰어들 만한 그런 퍼센티지라고 하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퍼센티지에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위한 베팅이거든요. 현재를 위한 베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베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발목이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스 유전 개발 업체입니다. 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다. 15년 동안이나 뭐 우리 동해 가스전을 개발했던 곳이고 또 조광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는 그냥 분석하는 그런 기업에 불과하지만 우드사이드는 실제로 그것을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하고 그래서 캔에서 일정량을 자기네들이 챙겨갈 수 있는 조광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했다. 그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폈는데 저도 사실 이 논리에 근거가 있나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2년 7월 당시에 처음으로 철수 의향을 밝혔을 때 제가 우드사이드를 검색을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검색 그 포털 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아봤더니 이미 2021년부터 우드사이드는 가스전 또는 유전 개발의 인수합병을 추진을 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탈탄소의 흐름 속에서 유수의 어떤 그런 가스 개발 업체들이 그 탈탄소의 압력에 의해서 그 계속 사업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그 가스 사업, 개발 사업을 다 내놓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크게 나온 이 시장의 기업이 바로 BHP의 가스 개발 사업 부문입니다. BHP는 세계에서 첫 손에 꼽을 광산 업체예요. 그리고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을 캐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비주력 부문 하나가 가스 유전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BHP의 가스 유전 개발은 시장에서 굉장히 누가 가져가나라고 혈안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사안인데 그것을 수개월에 걸쳐서 협상과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으로 바로 우드사이드가 가져가거든요. 그걸 가져옴으로써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우드사이드가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분석 기사들, 당시에 나온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기사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경영상의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BHP가 갖고 있었던 여러 군데의 그런 시추 작업과 또 조광권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대로 다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인수함으로써 지금 우드사이드는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미얀마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쪽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쪽으로 주력을 합니다.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지 단순히 여기 전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액트지오 입찰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시비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액트지오를 그냥 봐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22년 말에 경쟁 입찰을 시작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이라는 것이 몇 천억 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몇백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도 아니고, 몇억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200만 원입니다. 아마 당시 세금 신고 방식을 바꾸면서 회계사의 착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액수를 갖고 세금 체납세액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 미국을 보면 텍사스주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고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2019년 이후에도 액트지오는 매년 기업 공시를 새롭게 하면서 미국 외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그런 이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들이
공격을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